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 활동가 옆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재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현장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추위도 추위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속 모든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통이 더욱 가중된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무료 급식이나 진료소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 문이 닫히면 굶어야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예. 생계의 위협과 동시에 고립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도움과 연대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이들에게 손을 내민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온정을 나누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당장 이제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 하고 계신가 뭐 많은 걱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매일 아침 100여 명 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또 직접 전달하고 있는 사랑의 먹거리 나눔이라는 단체인데요. 특히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배현숙 대표를 오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한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시 중구 문창동의 사랑의 먹거리 나눔 운동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이 시간이면 이 공간에 모여서 독거 노인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도시락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반찬이에요. 네, 반찬 이제 돼지 두릅치기, 김자반, 무나물, 김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들어서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을 못해서 급식소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으로 저희들은 해요. 추우나 더우나 어르신들 밥은 사람은 누구나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100살 되신 분 있고 96세 뭐 많으세요. 잡숫고 치우지 못하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다 해갖고 갖고 작은 보탬이나 되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반찬 해드리고 이제 해서 이제 정성껏 해드리면은 맛있게 드시고 그 위로를 드시고 행복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크게 뭐 다른 걸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음식으로 해서 맛있게 집안에서 드시고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시락 나눔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었는데요. 예. 제도권이 미처 다 아우르지 못하는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온정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무료 급식 현장까지 이동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하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 수도 많이 줄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네. 그 100인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배달까지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을 생각하면 끝까지 이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오늘도 결식아동과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분 중에는 26년을 하루같이 매일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요. 올해는 후원이나 방역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이것이 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의 환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봉사자도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자원봉사자가 어렵다.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중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자원봉사자도 어려워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사실 후원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배현숙 대표 역시 20년 넘게 해온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는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곳이 아니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거를 접을 수는 없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이거를
접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네. 따뜻한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 네. 따뜻한 마음 갖고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무료급식소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무료급식소들은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1999년부터 대전역에서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원영철 목사를 만나봤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활동이 축소된 건 이곳의 상황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무료 급식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감염의 우려로 인해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지금까지 밥으로 제공되던 무료 급식 대신에 컵라면으로 나눔이 진행되는 형편입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면 가장 어려운 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 소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무료급식이라든지 무료진료소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이 닫혀버리면 고립돼 버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리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이렇게 보면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대전역 거리급식 같은 경우는 그분들 그게 아니면은 한 끼를 굶어야 되는데 또 근데 저희는 봉사자가 없으면 온전하게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아서 원영철 목사는 이후에는 주먹밥이라도 해서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소외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그런 어떤 생계 위협이라든지. 예.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뭐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께 뭐 마음이나마 좀 따뜻하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네. 그 지역에 또 연탄을 필요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연탄 봉사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한겨울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스며든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 난방이 필수적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는 전국에 약 10만 가구가 있고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전에만 약 1,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대략 연탄 1,000장에서 1,500장의 이런 연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2005년 지역에 설립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전 연탄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연탄은행의 창고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곧 전달될 연탄 수백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후원한 연탄을 이곳에 잘 모아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도 막 연탄 줄 가구가 57가구가 들어왔는데 배달업자를 통해서 연탄이 전달되는데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또 연탄 전달이 안 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2008년에 한 장에 400원이던 연탄값이 지금은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연탄이 아니라 금탄이다라는 말까지 회자되었는데요. 예. 연탄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오른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폐지 때문이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보조금이 폐지된 것입니다. 올해는 연탄값이 800원에서 더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무상으로 버릴 수 있었던 연탄재에 대한 폐기 수수료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연탄재를 버릴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탄값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떼느냐. 아주 추운 영하 몇 도로 내려가면 그때 피우겠다. 아껴 떼는 거니까 코로나19가 고지대에 거주하는 한 노인분은 겨울이 되어도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비축한 연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이 되어야만 연탄을 뗄 정도로 연탄 한 장도 아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진 않았나요, 혹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자가 고지대는 못 가니까 배달업자를 통해서
연탄이 전달되는데 그분들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고지대는 목사님 우리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억지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이 돼야 연탄 봉사가 나가니까 커피 한 잔에 보통 4,000원, 4,500원 많이 가는 데는 한 7,000원 정도 가는데 한 잔 아끼면 8장에서 9장 정도면 이틀은 가니까 반짝반짝 빛날 때는 보석 같아요. 그리고 검은 보석 사랑을 나눠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나는 연탄 나눔은 생명이다. 실천을 할 때에 보람도 느끼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보죠. 취약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선재 씨가 뭐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들으면서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협력과 연대, 나눔의 정신이 있다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예. 시민의 온기와 내가 이만큼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 내가 어려웠을 때도 이웃들과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에 사실 너나 할 거 없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이 우울증도 오고 또 답답함도 오고 그러다 보니 사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게 더 많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부상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행복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행복하고 물질적이나 모든 게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성이 모여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코로나19도 얼른 극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누보 우리적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